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의예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건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진학 예정인 수능 선배 강민재 멘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능 성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대부분의 100분위를 제외한 모든 어떤 점수를 사용하는 학교들에서 거의 40에서 50% 정도의 반영 비율을 갖는 과목인데요. 특히 상위권 대학의 정시 전형에서 수학의 실질적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학이 120%로 반영되어 국어 100%, 탐구 80%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능 수학은 단순한 교과목이 아닌 여러분의 대학 진학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다른 과목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반면, 수학 점수가 낮으면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 혹은 학과를 지망하고 있던 간에 수학 성적 그리고 수학 공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수능 선배 멘토로 활동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니 등급대별로 적절한 개념수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단 2, 3등급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시발점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학생들이 단순한 개념수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난이도를 자랑하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멘토링하면서 학생들을 봐온 바로는 처음 개념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발점의 난이도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이 교재의 장점을 보여준다고도 생각하는데요. 2, 3등급 학생들에게는 기본 개념부터 실전 응용까지 깊이 있게 다루면서 워크북을 통한 체계적인 복습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최적의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건욱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사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약간 시중교재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딱 두 가지, 수학의 정석이랑 센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학의 정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학원에서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독학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교재죠. 책 구성 자체가 유제, 연습 문제, 예제로 난이도별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 답지가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사용을 하게 되던 혹은 혼자서 직접 공부를 해보게 되던 사용하기 가장 좋은 적당한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린 쌤 같은 경우에는 본교재의 역할에 좀 더 어울리는 정석보다는 부교재로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수학의 정석이랑 비슷하게 A스텝, B스텝, C스텝으로 난이도가 잘 나뉘어져 있어요. A스텝을 풀면서 쉬운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계산을 연습을 하고, B스텝에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유형별 풀이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A, B 스텝을 바탕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였다면 보다 어려운 C 스텝을 넘어가서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실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에 센이라고 하는 교재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개념 공부라는 건 되게 여러 단계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 처음에 배우는 이해를 하기보단 암기를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는 초회도, 그리고 그러한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이해가 돼 있는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지 점검을 하는 이회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강 학원 교재들을 이용해서 유형별 풀이법을 정리를 하는 3회도까지는 거친 이후에 기출을 넘어가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기출을 한번 풀어보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 충분히 할만하다 싶으면은 쭉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개념으로 돌아와서 문제집 조금 더 풀면서 4회도까지 마친 이후 기출로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의 등급대별로 맞춤형 추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2, 3등급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요, 독학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해설의 명확성과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의 구체성을 두 가지 모두 제시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교재는 상세한 해설과 함께 문제 분석까지 제공하여 혼자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15번, 22번과 같은 고난이도 문제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진 학생들에게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권욱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질적인 측면이랑 양적인 측면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질적인 측면으로는 수분감을 추천을 드려요. 아까 개념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한 단계 안에서도 약간 난이도 구분을 조금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수분감이라는 교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수분감 같은 경우에는 스텝 0, 1, 2로 크게 아주 쉬운 문제, 적당히 쉽고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 그리고 완전 30번, 22번 정도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기출을 구분을 해놓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를 풀면서 내가 수능을 보는 입장 혹은 모의고사를 푸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이 됐구나 점검하면서 풀기에 가장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마더텅이라는 교재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마더텅이라고 하는 교재는 각각의 단원, 대단원, 소단원별로 문제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각각 내가 필요한 파트에 맞춰서 기출 공부를 하기에 가장 적당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편집하시는 편집팀 분들이 좋다고 느낀 문제를 다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만 풀어도 수능 기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측면을 충분히 잡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일단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게 이제 뒷부분에 해당한 엔제나 실무를 풀기 전에 있는 마지막 양치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했던 마더텅 교재를 무조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많은 수의 문제를 또 풀고 또 내신 문제만 풀던 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풀면 다가오는 체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들 간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내가 이 수학 문제를 보고 혹은 이 조건을 보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그거를 최대한 많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보고 외우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기출문제집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엔제로의 전환은 기출문제가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기출문제집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되 먼저 선택한 기출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오답 노트를 작성한 후에 엔제로 넘어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제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이 기출문제에서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사고방식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후 해당 문제집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엔제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아마 4, 5월 정도가 적절해 보이는데요. 이 시기까지 기출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리고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이 시기상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거랑 어려운 거 두 가지로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쉬운 엔제 중에서는 엔티켓 이미지 선생님 교재인데요. 이 교재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출 정리 이후에 넘어오기에 가장 난이도적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 교재에 맞는 복습 문제들이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풀이 또한 자세하게 좀 적혀 있어 엔제로서 내가 혼자 공부하고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엔제로 넘어가서 추천을 드려보자면 많은 분들이 풀고 있는 현준희 선생님의 드릴이 있을 것 같아요. 드릴 교재 난이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쉬운 엔제와 아주 어려운 엔제 딱 중간 난이도에 있는 엔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간단한 쉬운 난이도 혹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엔제를 다 풀고 이제는 조금 어려운 최상위권의 문제에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 나 자신을 평가해보고 점검하는데 사용하기 가장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 따로 없고 인강을 봐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단점이 오히려 현우진 쌤 풀이를 보면서 그분의 스킬과 풀이법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더 주지 않나, 이 교재만의 특징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드릴 교재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엔제 문제집의 효과적인 활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수학적 사고방식의 학습인데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수학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 수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어떠한 개념이 수학 문제에 적용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용된다면 그 개념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개념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출문제만으로는 접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 유형과 풀이 방법을 엔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수능에서 변형된 형태로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학습한 수학적 사고방식의 체화입니다. 엔젤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기출에서 배운 개념과 풀이 방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해보면서 이를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같은 개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엔젤 학습에서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하고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수학적 사고방식을 발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면서 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개념 학습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개념 학습을 소홀히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제풀이는 의미 있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문이 그 이후의 학습 단계에서도 효과적인 발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 유의하시면서 항상 수학 공부할 때는 책 하나 끝내고 개념 하나 완벽히 끝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공부라는 거 기억하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